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자, 한국은 K배터리, 그리고 미국은 인공지능을 관련주가 코스피와 또 S&P 500을 나란히 이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찬찬히 정리하면서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에서 검증된 슈퍼개미 투자자시죠.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회장님께서 작년에 저희 자이언트 TV에 출연해 주신 다음에 이 2022년 정말 이 전업 투자 인생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작년 시장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올해 주식 시장은 그래도 상반기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회장께서 좀 복귀하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연초에 코스피 지수 2200포인트에서 지지난주 정도에 2650포인트까지. 그러면 지수만 따져도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1월, 2월달, 3월달 집중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대세를 이뤘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10월달 같은 경우 이제 52,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7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7만 2,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중에 조금, 그래서 7만 원 초반에 머물고 있으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2차 전지 쪽하고 일단은 칩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 지수가 올라오면서 큰 사이즈에 있는 것들도 일부 좀 이제 올라간 게 있죠. LG전자라든가 지금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너무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보다 조금 오버 슈팅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정 중인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상반기 시장은 생각보다 뜨겁게 이제 주도주 위주로 좀 달아올랐는데 요즘 분위기는 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동안 너무 이제 주가가 먼저 실적보다 앞서갔다는 이제 좀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주식 시장의 대세 좀 단기 바닥은 작년 10월 정도가 좀 이제 바닥이었고 이후로는 이제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이렇게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는 7만 원 그래도 올해 2023년에 회복하지 않겠냐 말씀 주셨는데 이 상반기 만에 바로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5만 원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나셨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한국 증시 성격상 이 반도체도 그렇고 워낙 그 업황 산업 사이클에 너무 휘둘리는 이 경기 민감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까지 오른 게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동안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안에 2,700을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2,200에서 2,600 박스권으로 다시 갇히는 건 아닌지 어느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2,700은 뚫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이제 코스피 고점을 2,7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 둔화고 바닥을 뭐 다지느냐 그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7월 중순께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 비중이 원체 크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큰데 반도체가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도 대규모 적자로 예상이 됐는데 단지 1분기보다 이제 적자폭이 줄어든다든가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조금 나아지면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엔비디아 실적이 역시 이제 좋게 나온다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턴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가도 2,700이 원래는 고점인데 오버슈팅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항상 그 오버슈팅 하는 게 있잖아요. 언더슈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포가 올 때는 이제 기업 실적보다 더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추가 하락. 근데 달아오를 때는 확 괜찮다. 그래서 돈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래서 2,800까지도 가능하지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께서는 당초 이제 2,700 정도가 네. 코스피 고점 천장권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좀 반도체 경기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2,700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붉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관은 매도를 쏟아낼 거고, 그래서 아무튼 2,700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또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국내외 증시를 좀 거치게 요약하자면 주도주, 오르는 종목만 올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사실 투자자들이 많은 뭐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또 게임주를 대표하는 뭐 NC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대표했던 LG 생활건강 이런 주식들은 사실 왕년에 정말 대단한 주가를 자랑했는데 아직도 작년에 하락 이후에 그 회복을 진짜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갖고 계신 분들 되게 가슴 앓기가 많으신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바꿔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장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았을 때는 유동성이 넘칠 때였었거든요. 재작년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을 원체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이 주식 저 주식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은 그 비대면 상태이다 보니까는 앉아서 게임을 하자 뭐 이런 거 그 인터넷주들하고 같이 해서 엮여서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투자하는 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주식에 돈이 쏠리는 거죠. 특정한 종목, 섹터군에. 그러다 보니까 되는 종목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그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실 것 같은데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손절을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한번 반등이 오겠지 하더니만 그 연초에 한번 7만 원 정도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꼬꾸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 그 교체 매매하기도 타이밍상 조금 늦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 같은 면 그 상태로 놔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벌써 일찌감치 안 되는 종목은 일찌감치 원래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될 종목으로 같이 떨어졌을 때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참 애매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로는 안 하겠다. 신규 투자는 이제 대상으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 대상으로는 잡지 않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자금 관리 사실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 이런 책을 보면 이제 트레이더로서 성공하신 분들은 전체 자금 중에 한 번에 배팅할 때 뭐 10% 이상 배팅하지 않고 7, 8% 정도 까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한다.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혹시 회장님께서는 뭐 그런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원칙은 아니고 그게 양날의 칼이에요.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근데 집중을 안 하면은 돈이 크게 안 불어요. 큰 돈 안 벌리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인력 계좌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사요, 보통. 1, 2억 정도 있는 계좌로는 한 종목만. 단기 매매하는 계좌.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3종목 이상 넘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매도를 하고 그 대신 이제 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잡으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지금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아무튼 그 조종장 있잖아요. 조종장일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미리 들어가도 안 돼요. 그걸 버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그 매수 타이밍 뭐 이런 거 아무튼 좀 복잡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투자자분들의 본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손절도 잘해야 되고, 일단은 진입할 때가 중요해요. 진입할 때. 그러니까 섣불리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아, 조정이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시작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 이 조정이네 해가지고서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애를 가장 많이 먹었던 게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대형주.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가급적이면 요번에도 미국장에서 급반등을 했던 거는 세계 1등 기업들. 그러니까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100불 밑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250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거, 또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지난번에 200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400불 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는 1등 기업들은 세계적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니까는 삼성전자는 이제 뭐 더디 회복이 됐긴 됐지만은 2차 전지 쪽은 그 돈 쏠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이제 회복되고 에코프로 같은 거는 뭐 최고가를 그러니까는 올해만 해도 6배, 600% 이 정도 상승했죠. 600%, 700%. 크다란 주식들이. 조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아무튼, 그런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이 개별주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있잖아요. 거기는 한번 패션,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매수세의 연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계속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흘러간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표류해버리는 시기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싸다고 샀는데 진짜로 지하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게 많고, 또 얼마 전에 그 이제 주가 조작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거의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니까는 참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입을 하되 조심해서.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매도.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물려도 이제 그 업종의 대장주, 1등주에 좀 물리고, 그 기관과 외인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너무 그 소형주라든지 너무 소외 업종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또 사실 주식 투자로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3개 종목 이하로, 이제 3개 종목 이하로 정말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이제 소위 수혜주들이 너무 주목을 받으면서 이 한국에서도 이제 작년에도 한번 이제 하반기에 AI 뭐 관련주,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한번 슈팅이 있었고,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의료 AI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요즘 그 수급이 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실 작년에 이 한국에서의 AI 수혜주, 그리고 올해 AI 테마주가 양상이 좀 달라졌다 느낌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2월 달 요때 로봇주가 반짝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가 원래 시장에서 한 번씩 반짝이었던 거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식들이. 그런데 요번에는 그 1월 달에 미국의 오픈 AI에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로봇, 쉽게 말하면 AI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AI 로봇 4대장이라고 해가지고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100% 이상씩 이렇게 이제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는 조금 그 오픈 AI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결국에 납품하는 그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
반도체 업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많이 떨어진 건데 거기에다가 대기업체하고 연결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되나 또는 LG에서 그 자회사 격인 이제 로보스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또 현대차하고 관련이 좀 있는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로봇 기업이라든가 어제도 상한가층 루닉 같은 경우는 암 진단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강력하게 발족시킨 그러면서 어제 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소폭 올랐죠 이제. 그래서 그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관련 AI 로봇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테마성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1월달, 2월달에 갔던 것은 챗GPT 관련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일부 기업들은 뭐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도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것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회장님께서 스타일이 그래도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그 소외 업종을 미리 좀 길목지시키는 전략보단 그래도 개인이라면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타면서 좀 그 상승장을 좀 먹는 게 그나마 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은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은 원래 태생적으로 새로운 거, 성장성, 그 성장을 한다고 해서 오버슈팅을 너무 많이 재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꿈이 너무 큰 기업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가려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주식 시장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쪽의 주식들이 상승률도 높다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아도 다음에 올라갈 쪽.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만 하더라도 고점이 16,000포인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2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서 결국에는 요번에 13,600, 7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한 14,000포인트로 이렇게 잡았는데 거지반 다 올라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장주들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금리 인상의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실적으로 역시 최고의 실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도 성장성이 담보가 되면서 그 기업들이 돈도 잘 버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2차 전지가 한국에서 한 가지 업종만 꼽자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고 공매도도 많이 있고 뭐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죠.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고. 사실 2차 전지 쪽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을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추천해 주시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사실 흔히 이제 말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뭐 21선 뭐 터치할 때 뭐 많이 안 깨지면 사라 아니면 뭐 61선, 121선 기준으로 잡고 좀 더 터치해서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사라 뭐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주식은 과도하게 올라왔을 때 기술적으로 5일선하고 21선 간격이 별로 없는 주식들도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21선까지 떨어졌다고 매수하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우리가 골이 깊다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심지어 12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 SDI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우는 8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8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70만 원에 61선이 있었는데 70만 원을 깨고서 6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74만 원까지 해보게 됐는데 그런 경우는 61선도 믿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대형주들은 또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공매도를 치면 거기 외국인 기관이 이 퍼붓는 공매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서 그 지지선의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장 자체가 과거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는 틀린 장이니까 보통은 웬만하면 61선 정도에서 사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같은 거를 봤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61선이 가격이 17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7만 원을 벗어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다시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같은 업종에 같은 비슷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쪽에서 의도하고 그 적정 주가보다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은 그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닐 때는 61선 정도에서 사면은 크게 리스크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 투자를 매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 주식을 사냐면 더 떨어질 확률이 적을 때, 어느 때 많이 올랐더라도 어느 때 매도를 하냐면 추가 상승이 별로 여력이 없을 때,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더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죠. 네. 결국 이제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방이 좀 닫혀 있는 종목고 그리고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을 사고 이제 상방이 닫혀 있고 하방이 열려 있는 종목은 판다. 그렇죠. 이게 대원칙으로 이제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시간차는 있는데 거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그때 1분기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9만 원이 넘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한 거를 8만 9천 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보면 이제 1,000원, 2,000원은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게 맞은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주야장창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매칭도 좀 시켜야 되고 시장하고 시장 대비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또는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다른 악재 나오는 거,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금 냉철하게 시장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말씀드린 그 대형주 같은 경우, 매수하고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괜찮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방이 닫혔다, 상방이 열렸다. 사실 이걸 보는 방법은 이제 뭐 크게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을 보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 그래도 차트 입장에서 매물대도 보고, 뭐 지지선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돈 되면 다 하셔야겠지만, 회장님께서 그래도 개인분들이 좀 이것만큼은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실적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실적. 제가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원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심지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 때 얼마 가격까지도 제가 몇 년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가격에서는 그리고 또 실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도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서는 무조건 사도 돼.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저 가격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 그런 것보다 일단은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기아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0원짜리 액면가 하는 기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6만 원이면은 6,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0원짜리로 따지면. 그러면 너무 싸죠. 싸도. 그리고 또 그 지배구조로 따지면은 현대모비스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는 그냥 거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6만 원이면. 그러니까 올 초에 6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거죠. 작년 말에 6만 5천
이때 이제 배당락이 되면서 연말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기아만 따지면 올해 고점까지는 50% 상승한 거예요. 그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 정도면 수익이 엄청 큰 거죠.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많이 먹을 가격이 아니에요. 네. 이제 8만 원 초반에서는 그게 10만 원 가야 20% 먹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좀 오른 측면도 있어서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괜찮은 종목이라면 연초 대비 오를 만큼 사실 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이 투자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수가 한번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도 업종들도 한 번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그렇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안 그래도 뭐 연준도 물론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는 게 뭐 종목 선택에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뭐 매크로를 볼 때 이 시장의 장세를 하반기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죠? 크게 많이 빠질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중국 경기가 의외로 안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관련 지수, 홍콩이나 중국 지수들이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이게 6,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6,700, 6,600 요 정도고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2,500, 2,600포인트 갔던 게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1,900포인트대.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살아나야지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국 증시도 조금 더 살아날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눌렀던 금리 인상 부분은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침체라는 말은 지금 싹 들어갔죠. 둔화 정도인데 이제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에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 조금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죠. 기간 조정이. 그러고서 2분기 실적이 의미가 있게 지표가 나오면 2분기부터 벌써 이제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안하게는 안 보고 있고 2,500도 깨고 내려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650이 장중 고점이었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포인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많이 밀려도 코스피 기준으로 뭐 2,400 후반 정도 뭐 일시적으로 뭐 장중에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500 정도면 초반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은 거고 일단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서 5월 원래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월 초순 중순께 30만 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37만 원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거는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조금 적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66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못 산 사람들이 속쓰려 할 수가 있으니까는 요번에는 웬만해서는 70만 원을 깨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대형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공장 고션이라는 회사가 뭐 북미 공장 설립 허가를 낸다 그래가지고 그날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시간에 55만 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더니만 원상복귀했잖아요. 그냥 원체 세게 들어오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먹겠어요? 저 삼성 SDI 기준인가요? 에코프로 아니요. 기준인가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기준. 사실 이미 70만 원 후반대에 있는 가격에서 80만 원 쌍봉 찍고 사실 조정 밭을 잘릴 가능성이 높은 차트상으로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82만 원이 고점이고 81만 원, 80만 원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쌍봉이고 지난번 고점이 78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었던 거고 그러고서 오늘인가 어젠가도 또 78만 원 근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뭐 지수가 나중에 혹시 3천 넘어가고 막 그래서 과열이라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확률로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서 신규 매수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가 있느냐. 떨어질 확률이 높으냐. 다시 말해서 하방이 열려 있느냐, 상방이 열려 있느냐. 이제 투자자 몫이죠, 그거는.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 작년에 또 한때 잠깐 증시의 유행어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었거든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 5개 테마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고 나니까 태양광 쏙 빼고 나머지 조이 방어는 요즘 흐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또 조선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조선은 사실 왕년에 과거 차화정 장세 사이클에 이어서 정말 큰 물이 드디어 한번 돌아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원체 실적이 좋으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 대비해 가지고서 돈 잘 버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그거를 찾는 게 이제 투자자의 능력에 달린 거고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주들은 괜찮죠. 많이 올랐다가 지난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종목,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선호 주식이라 그런 경우는 또 그 주식을 잘 알아요. 과거에 그냥 5만 원 해가지고서 15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13만 원까지 있다가 요번에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상반이 좀 열려 있다. 괜찮고 태양광은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좀 안타까운 게 연속성이 없어요. 시세의 연속성.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수주했다 뭐 요번에도 그러면 그냥 반짝이고서 끝나고 반짝이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너무 그래서, 잠깐 못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피곤한 주식이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에 2만 원 넘었다가 계속 거기에서 이제 옆걸음질 치고 16,000원, 뭐 17,000원 또 지난번에 또 더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는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또 조심해야 될 게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그 개별주성 있는 그 2차 전지들 있잖아요. 그 2차 전지도 요즘 그 갑자기 뭐 정관을 바꾼다든지 사업 목적에 한 줄 추가해서 2차 전지 색깔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에 진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장비 업체든가 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더라도 그것도 똑같아요. 후속 매수가 제대로 유입이 안 되는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주식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거는 많이 올라갔죠. 지금 특히 한화 오션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괜찮아요. 그 방산주들은 제가 보기에 원체 수주 금액도 크고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그 방산 제품들이 다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거예요. 예. 하나오션은 최근에 사실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름을 하나오션으로 이제 그렇죠. 바꾼 잠수함 잘 잠수함. 만드는 예, 회사로. 또 요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또 보니까 2020년 또 2021년 한참 강세장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이 전 국민적인 주식 투자 열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그 정도의 과거 전성기 대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이제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돌아오지 않죠. 예. 그래서 보통은 지금 분위기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 그 2020년에 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생존 안 하시던 분들, 그리고 10년 전까지 5년 전에 하다가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한다고 했던 분들이 다시 이 복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2021년 6월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3,300포인트란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지수가 떨어지면서 나쁘게 얘기해서는 다 진짜로 큰 손실이 났던 거예요. 그냥 절단이 나다시피. 특히 영끌족 뭐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까먹지, 부동산 또 이거 갭 투자해가지고서 박살이 나지, 고금리.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래서 지금 지수가 웬만큼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종목이 제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물려가지고 전혀 회복이 안 된 종목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형주도 물론 그렇지만은 엄청 많아요. 그냥 그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오히려 그쪽 대비해서 더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외감이나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이제 우리 그 안 기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힘들다 그러면서 그때 손해봤던 거 다 회복됐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염장 지르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완전 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일단 그렇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또 이 문제는 이게 항상 주식 투자 사이클의 문제인데 그 한참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아니면 10년 전에 때려쳤던 주식 다시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중들이 사실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나중에 포모, 이에 배가 아프지 않으려면 이 개인들에게 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요즘에 글로벌 시대에다가 SNS가 너무 발달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서 되나? 그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자랑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속쓰리고 저 친구가 나보다 못한 친구 같은데 돈은 나보다 더 벌었다니까 이게 이제 오버해서 그거하고는 주식하고는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behavioral finance라 그러잖아요. 행동 재무학적으로. 그래서 그 포모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안 사갖고 있고 올라가는 주식에 편입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냉정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거기는 주식 벌써 그 포모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주식 중독증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오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이건 투기예요, 투기. 과거에 이제 투기장 같은 걸 못 보셔도 그렇죠. 투기장 요즘에는 뭐 모바일이라든가 전부 다 PC 가지고서 이렇게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서 직장에서 전천후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게 없던 시절에 이 객장이라 그러잖아요. 증권사 객장. 객장에 장이 좋을 때 이렇게 가면요. 경마장하고 비슷해요. 경마장도 한 번 못 가보셨죠? 뭐 과천에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예. 저기에서 그게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예. 처음에 나올 때 경마장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과열되고 그러면은 객장에 의자에서 전광판을 볼 틈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과거에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러고서 돈 다 까먹고 또 이제 나는 생전 주식을 안 하겠다 그래 놓고서 또 재작년 같이 또 확
이렇게 타오르면 볼 때같이 또 탁 오다가 이제 작년 원체 많이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나는 주식하고 안 맞아. 그게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투자를 안 하고서 살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장이 나쁠 때 오히려 덤벼드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이 주식 공부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인공지능으로 딱 입력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딱 되는 대로 수익이 딱 나면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이거 다 돈 벌죠. 이거 그 컴퓨터 공학 잘하는 분이 돈을 최고로 많이 벌 거고. 그런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기계적인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오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사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계속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자기 돈이니까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 듣는 게 편해요. 안 듣는 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보고 항상 이제 염두에 둘 게 다음에 올라갈 종목, 다음에 올라갈 섹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남들 사실 주식으로 뭐 큰돈 벌었다 이런 얘기에 배 아파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네. 나대로 공부하면서 가급적이면 약세장일 때 이제 좀 매수를 좀 싸게 하고 예. 그리고 항상 다음에 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뭔가 업종이라든지 주식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올라갈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그리고 누가 많이 벌었나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주식 시장은 항상 기회가 또 오거든요. 또 똑같이 되풀이돼요. 똑같이. 그래서 다음에도 또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장에 관계없이 다음에 또 뭐 몇백 프로 올라갈 종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항상 이렇게 이제 선행이 되다 보면 그 투자자분들한테 다 그 기회가 오겠죠. 네. 폼을 어쨌든 이제 숫자에서 잘못된 판단하지 말자 취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 정리하는 또 입장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뭐 올해 하반기 뭐 전체적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좀 그래도 어떤 부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2차 전지 쪽이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으면 그쪽도 괜찮고 그것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쪽 그쪽은 그래도 그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50%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그 한미 반도체라든가 미래 반도체 이런 경우는 바닥권 대비해서 한 50%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찾다 보면은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나쁜 실적이 조금 완화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또 조정받는 주식을 너무 일찍 들어가도 또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분명히 수익 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석관 회장님 모시고 정말 이 포모에 굴하지 않고 현명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여쭤봤고요. 다음에도 회장님 또 모시고 하반기 좀 이제 지켜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학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